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9회차 최종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는 승무패 성적이 좋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포르토가 적중이 됐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부주력이 적중이 됐었고 고배당은 한 폴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주력만 일단 적중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르토가 적중되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예측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승무패도 좀 초합만 좀 8개고 이제 체중이랑 뭐 풀베디나 다 7개씩 적중이 되면서 결과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또 2월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린 경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무리하시는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가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승무패 쪽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만 핵심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된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수원삼성은 권창훈을 영입을 했죠. 하지만 이 올림픽 타출로 이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헨리가 골드컵 타출로 이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진을 영입을 했죠. 이 전역을 하면서 들어왔고요. 고승범이 입대를 했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김수범 그리고 타르델리, 잭슨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제 박지수와 빅터, 김호남 이렇게 이적을 했죠. 정동호와 윤영선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정동호는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자, 일단 뭐 두 팀의 뭐 선수 영입과 이적 이런 거 보면은 크게 사격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원FC 입장에서는 박지수가 입대한 게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정동호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영입된 선수들은 뭐 김수범은 뭐 강원에서 뭐 적절한 활약을 보여줬었지만 타르델리와 잭슨 선수는 아직 K리그에서 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원삼성은 뭐 계속 경기력이 좋았었죠. 이번 시즌 뭐 순위에서 증명하듯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FC도 뭐 지난 경기 때 나쁘지 않았었던 모습을 보여줬긴 하지만 박지수의 이탈도 있겠고요. 그리고 공격에서의 결정력은 좀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라스가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FC의 경기력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저는 그래도 수원삼성이 정배당을 받았기도 하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수원FC보다 스쿼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중원에서의 단단한 모습도 중원 싸움에서 분명히 좀 우위를 펼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김건희가 이 좀 아쉬운 부분은 수원삼성이 분위기가 좋을 때 리그가 중단돼가지고 그게 좀 아쉬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리그 중단되기 전까지 김건희가 좋았던 활약들 그리고 정상빈 같은 이런 유망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수원삼성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수원FC가 정동호와 박지수가 빠진 부분 그리고 원래 좀 수비가 공간도 좀 많고 불안했었던 그런 수원FC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수원삼성이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길 가능성 역시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승이 좀 맞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경기 감각 자체가 좀 2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100%의 컨디션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밴쿠버 대 슈스타이의 경기고요. 밴쿠버는 크레보 키퍼와 가스파르, 카발리니가 결정 예정이고 여기서 주전 자원은 크레포 키퍼 그리고 카발리니 선수가 이제 주전이죠. 그리고 슈스타이 같은 경우에는 피게로와 그리고 가르시아, 세렌, 라시티, 타일러 이렇게 결장 예정인데 주축 자원은 이제 가르시아와 라시티 선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도 비슷하고요. 배당도 밴쿠버가 정배당을 받았긴 하지만 비슷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경기는 좀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투표율도 좀 3등분이 됐죠. 이 경기 일단은 저는 밴쿠버의 경기력이 최근에 모습들 봤었을 때 저는 이번 시즌 좀 굉장히 좋지 않은 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변도 만들어냈었고 지난 경기도 승리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습도 굉장히 좋았었고 공격에서의 이런 활발한 모습들, 다만 수비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슈사이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나 이런 템포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좀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더 좋은 팀은 밴쿠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밴쿠버 사이드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픽에서는 이 경기력을 봤을 때 밴쿠버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비가 역시 불안한 모습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스턴의 경기력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두 팀의 모습을 대입했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가 조금 더 적합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승으로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당이 조금 MLS 특성상 홈팀이 좀 정배당을 이렇게 받는 확률이 높은데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대는 무승부만 가져가 봤었고 독식에서는 경기력에서는 조금 더 좋은 팀이 밴쿠버가 더 좋은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대 도쿄FC의 경기고요. 세레소 오사카는 아유무 그리고 루스케 유타 선수가 결정 예정인데 여기서 주축 자원은 아유무와 유타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도쿄FC 같은 경우에는 나카무라 그리고 우치다 와타나베가 결정 예정인데 우치다가 주축 자원이죠. 일단 이 경기는 체력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레소가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서의 경기력을 좀 이어온 것 같고요. 물론 상대였던 비셀고베가 이 후르아시가 이제 출전을 하긴 했었지만 좀 마음이 떠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결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던 비셀고베였었고 반면에 세레소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쿄FC는 주말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이 투표율과 이 배당이 정력배가 뒤바뀐 상황인데 지난번에는 세레소가 이렇게 뒤바뀐 상황에서 무승부를 하긴 했었지만 이번 경기는 좀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에서 도쿄FC가 분명히 레안드로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레소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팀이기 때문에 도쿄가 쉽게 득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경기력에서도 좀 승패 방향으로 떨어질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승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픽 때는 승패 2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체력을 조금 무시하고 세레소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대 비셀고베의 경기고요. 일단은 뭐 비셀고베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간바는 시노노 선수가 결장 예정인데 주축 자원은 아니고요. 이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후르아시가 이적을 했죠. 아마 지난번 주말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네스타와 마이카 키퍼 그리고 링컨 선수가 결장 예정인데 이네스타와 마이카 키퍼가 이제 주축 자원이죠. 일단 비셀고베가 후르아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물론 더글라스가 버티고는 있지만 이네스타가 없을 때 그 찔러주는 패스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네스타가 없음으로 인해서 기동력적인 부분에선 살아나는 부분이 있긴 해도 그런 확실히 이 좋은 양질의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지난 경기 때 비셀고베가 세레소에게 좀 고전했었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때 이제 후쿠오카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순위가 낮긴 하지만 이 경기를 좀 덜 치른 경기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간바 오사카가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리그에서의 분위기도 좀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 때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비셀고베의 배당도 좀 높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후르아시와 이니에스타가 없을 때
간바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바가 침투하는 모습이나 밸런스가 나쁘진 않은 팀이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비셀고베가 침투나 크로스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긴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독식픽에서는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대 LAFC의 경기고요. 네, 일단 배당은 LAFC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MLS 특성상 이렇게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일단 LAFC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 선수 그리고 윌리엄스, 폴로가 결장 예정인데 여기서 브라보와 윌리엄스가 주축 자원이고요. 네, 그리고 LAFC 같은 경우에는 카에와 무소보스키 그리고 오프쿠가 결장 예정인데 카에 선수가 주축 자원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픽에서도 보시다시피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LAFC의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이 불안해서 지난 경기 때 좀 이변도 포함해서 가져갔었는데 그 이변을 포함을 시킨 게 좀 민망할 정도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 경기 역시 그런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AFC의 측면에서의 공격들, 특히나 우측 라인에서의 이 카를로스 벨라와 김문환의 라인이 굉장히 좋고 김문환은 거의 공격수처럼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포틀랜드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댈러스 상대로도 좀 고전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LAFC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강원의 경기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조나탄을 영입을 했지만 김유기와 펠리페가 이적을 했습니다. 이한생과 엄원상의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고무열과 조재환이 복귀를 했죠. 하지만 이 김병수 감독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어떨지가 판단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사와 김수범, 정석화를 이적을 시켰고 김동현 같은 경우에 올림픽 차출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네, 일단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강원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무열과 조재환이 없었다면 이 경기가 지금 이 김병수 감독의 징계도 있었고 과연 이 경기를 강원이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었겠지만 그래도 고무열과 이 조재환도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조재환은 복귀하고 나서 또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강원의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조나탄을 영입을 했는데 조나탄이 펠리페처럼 이렇게 좀 버텨주는 스타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윌리안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이고 K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적응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무승부로 최종 때 선택을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경기력에서는 일단은 강원이 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이 이 고무열과 조재환에 복귀한 부분들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렸듯이 강원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고요. 체중에서는 이 말씀드렸듯이 이 조나탄이 적응이 필요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불안한 점은 일단은 광주가 조나탄 선수가 경기를 최근에 많이 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경기 감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강원이 결정력에서 있어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팀이고 광주가 좀 역습 형태로 나아간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좀 무패 방향이면 저는 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독식에서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콜론쿠르 대 내슈빌의 경기고요. 콜론쿠르는 디아즈, 그리고 프레이저, 자르데스, 데링, 몰리노가 결정 예정인데 디아즈와 자르데스가 주축 자원입니다. 네, 그리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존스톤, 짐머맨, 고두이, 바지 선수가 결정 예정인데 존스톤과 짐머맨 선수가 이제 주축 자원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내슈빌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때
이렇게 대승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상대 한 명의 퇴장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콜론크루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또 승리를 만들어냈고,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콜론크루를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에서는 내슈빌이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콜론크루 역시 나쁘지 않은 팀이고 생각보다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최종에선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를 좀 무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콜론크루의 승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서 내슈빌이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서 단통 무승부로 독식에선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인터마이 대 뉴잉레벌의 경기고요.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존스 그리고 리어담, 구에디리 선수가 결정 예정인데 존스 선수가 주축 자원입니다. 뉴잉레벌 같은 경우에는 터너키퍼와 뷰캐넌 선수가 결정 예정인데 두 선수 다 주축 자원입니다. 이 경기에 좀 최종 픽에서 승무패로 좀 지우는 것 보고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의 모습을 보면 이 경기는 인터마이의 패가 맞습니다. 경기력에서 이거는 무조건 패인데 인터마이가 주말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경기가 취소됐었기 때문에 연기가 됐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고요. 또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5연패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6연패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5연패를 하고 있는 팀이 1위 팀을 만났습니다. 뉴잉레버를 만났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력에서도 압도적인 뉴잉레버에게 2점대가 넘어가는, 그것도 해외 배당이 아니라 국내 배당에서 2점대가 넘어가는 배당을 받았다. 이거는 좀 의심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에선 당연히 뉴잉레버이 앞서겠지만 이 배당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종에선 승무표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연패를 끊을 때는 무승부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배당이 너무 이상해서 이럴 때 그냥 완전한 역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독식에선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뉴욕시티 대 몽레알의 경기고요. 뉴욕시티는 존슨 키퍼와 샌즈, 마그노가 결정 예정인데 존슨 키퍼와 샌즈 선수가 주전 자원이고요. 그리고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디오프 키퍼, 스투루나, 밀러, 피에터, 그리고 이제 쿠이오토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디오프 키퍼와 스투루나 그리고 쿠이오토 선수가 이제 주축 자원이고요. 이 경기는 일단 배당이 너무 낮아요. 뉴욕시티 쪽에 배당이 좀 굉장히 낮게 책정됐고, 근데 몽레알이 최근에, 원래는 몽레알의 생각을 해본다면 득점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들에서는 슈팅 숫자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기를 좀 의심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티가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슈팅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던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 압박에 고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패스 미스를 많이 해요. 그래서 뉴욕시티가 그래도 압박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뉴욕시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는 뉴욕시티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시카파이 대 DC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시카파이 같은 경우에는 테란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아케 그리고 파민스, 아리올라, 스콘드리치, 플로레스가 결정 예정입니다. 아케와 이제 아리올라 선수가 주축 자원이고요. 일단 이 경기는 시카파이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배당을 받았긴 하지만 경기력에서는 사실 이 경기는 DC가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DC가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뭐 슈팅 숫자도 많이 만들어내진 못했어요. 근데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강팀이었었던 만큼 이 경기 시카고를 만났을 때 시카고의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DC 유나이티드가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패배하기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던 점, 그리고 이 약팀 상대로는 좀 강했었던 모습들, 약간 강팀에겐 약하고 약팀에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DC 유나이티드의 사이드로 바라보곤 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의 배당이 좀 너무 낮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DC를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최종에서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을 조금 더 믿고 시카파이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신시내티 대 에틀류나의 경기고요.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마다리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다리타, 쿠르즈, 해리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에틀류나 같은 경우에는 구장 키퍼 로빈슨, 벨로, 이바라, 하이든번 그리고 아담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구장 키퍼와 이제 벨로 선수, 로빈슨 선수가 주축 자원입니다. 이 경기는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누가 더 나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신시내티가 경기력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습이나 템포가 좀 나쁘진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틀루나가 이 크로스나 제공권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침투에 좀 약한 모습들이 있긴 해서 그래도 신시내티가 이 경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선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로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로 바꾸는 이유는 일단 에틀류나가 어쨌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은 굉장히 좀 위협적인 팀이고 지난 경기 역습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시내티의 수비도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스포켄자 대 세너스의 경기고요.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 부시오, 그리고 윌터, 킨데, 폴리도가 결정 예정이고 이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탐슨, 유일, 그리고 저드슨, 피에로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캔자스시티의 아쉬운 점은 폴리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이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하지만 세너스 역시 피에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 1위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의심하기에는 배당이나 투표율이 좀 너무 몰렸고요. 그리고 캔자스시티가 지난 경기 때의 모습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세노웠습니다. 물론 콜로레피아 비기긴 했지만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캔자스가 이번 시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폴리도의 공백은 아쉽지만 폴리도가 없더라도 세노스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콜로레피 대 델로스의 경기고요. 콜로레피는 바인스, 아코스타, 유네스, 루이스가 결장 예정이고요. 델로스 같은 경우에는 마르티네즈와 헤지스, 아코스타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도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콜로레피가 세너스와 지난 경기 비기면서 이변을 좀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지금 델러스를 포틀랜드한테 패배하는 델러스, 원정에서 이제 6연패가 됐죠. 이런 6연패를 하고 있는 델러스 상대로 콜로레피의 이 공격력으로 뚫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콜로레피가 쉽게 득점할 경기고 대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델러스가 이 말도 안 되는 닭공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비 숫자가 부족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솔트 대 LA 갤럭시의 경기고요. 레알 솔트는 브로디 그리고 파우더, 마르티네즈가 결장 예정이고 LA 갤럭시 같은 경우는 쿨리발리, 피셔, 리젯, 알바레스, 도스산토스 그리고 치차리토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A 갤럭시가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하지만 공격진의 개인 능력도 좋고 측면에서의 공격도 좋고요. 그리고 역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모습이 나쁜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LA 갤럭시의 이 이탈 선수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정력이 원래 좋지 않았었던 LA 갤럭시가 도스 산토스와 치차리토까지 얻게 되면서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좀 이 공격에서의 마무리를 과연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득점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솔트레이크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의 경기력, 정상적인 경기력이라면 LA 갤럭시에 손을 들어주겠지만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LA 갤럭시의 부상자들에서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치차리토는 부상이고 이제 아마도 도스 산토스는 이제 골드컵이죠. 그래서 이런
주축 자원들의 이탈은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트레이크를 좀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트레이크의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주중에 있는 승무패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이번 주는 초안 영상이 없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둘 중 한 날에 이제 주중에 있는 올림픽 경기 에 대해서 한 4경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들에 대해서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